있었습니다. 자, 연준은 아직 자산 축소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 자산 축소에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리게 되면서 긴축의 고삐를 더욱더 조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FOMC 의사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들어서는 특히 트럼프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현재 FOMC 의사록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길래 그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상황, 재반 부분, 소비, 투자, 제조, 거의 모든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탄탄하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심지어 물가까지도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다 하는 것. 더 나아가서 1분기 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추세적으로 탄탄하게 현재 비교적 완만한 현재 완만한보다 조금 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그 전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요. 한 가지는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죠. 현재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전 당시 보유했던 자산 규모는 약 9천억 달러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는 무려 4조 5천 정도 된다는 것이죠. 10년 정도 사이에 3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실시했던 양적 완화 때문에, 즉 자산 매입을 통해서 국채도 매수를 했죠. 또 MBS, 즉 모기지 담보증권도 매수를 했죠. 이 바람에 현재 연준의 금고에는 그들 채권과 증권이 가득 차 있다. 그게 4조 5천억 달러나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자산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 시기나 방법상에 현재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하지만 이번 FOMC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워낙에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면 이제부터 금년 하반기 때부터 그 자산, 보유 자산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 보유 자산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보는 통화, 유통되고 있는 통화 중에서 연준이 발행했던, 중앙은행이 발행했던 보는 통화를 흡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적 완화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서 돈을 뿌린다는 개념이고, 지금은 오히려 자산 매각 또는 현재 재투자를 중단함에 따라서 현재 전체적인 보는 통화를 줄여서 또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과잉 유동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사실은 이 내용은 며칠 전부터 미 연준 내에서 연준 위원들끼리 또 어느 정도 공표가 돼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다 큰 현재 약간의 부담이 됐던 것은 그들 연준 위원들이 하는 내용 중에 현재 미국의 증시 상황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 밸류에이션 PER로 봤을 때 거의 현재 18배가 넘어가죠. 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책, 기대감, 감세라든가 인프라 투자,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앞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또 악재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재에 대한, 사실상은 위험할 수도 있던 건데 그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엷어진, 그래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버블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도 미국의 지금 현재 증시 상태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좀 고평가돼 있기는 하죠. 현재 PER이 18배.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PBR입니다. 현재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우리 2.9배 정도 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1배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에 비해서 자산가치 대비를 봤을 때 거의 3배 정도 수준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 증시 고평가 수준과 관련돼서는 많이 알려진 현재 지금 비관론자 한 명이 있죠.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카페 지수를 통해서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재단하는 그런 내용이 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카페 지수로 봤을 때 현재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 S&P 5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 당시 카페 지수는 28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 또 올라왔으니까 거의 30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적인 카페의 평균치는 17입니다. 17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고, 물론 역사적인 최고치 40이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때 그랬던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못 미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하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언급된 적은 지난 10년간의 양적 완화 그 기간 중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준 위원들이 현재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많은 연준위원들이 표명을 한 바와도 상당히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이런 정도의 그들의 입장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상당한 지수 억제력을 발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증시도 부득불 최소한 지수로 봤을 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간 조정이 아닌 지수에 꽤나 그 폭이 큰 지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약간은 위험 요소가 높아진 현재 그런 상태다 하는 정도까지 경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종목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적당한 조정 정도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가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처럼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수 조정폭이 연속적이고 또 그 크기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에 해당 주인공들도 결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대해서 특히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